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무관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프레드시트를 이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프레드시트에서 차트에 대해서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차트를 학습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이 이제 두 가지를 공부했는데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문제를 풀면서 한번 어떤 건지 상기시켜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시간 수업 내용 중 가장 먼저 기준 필드를 정렬해주고 필드 하나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원하는 형태로 요약 분류해서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두 줄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먼저 기준 필드를 정렬해 준 후,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 우리 뭐라고 배웠죠, 여러분?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분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부분합을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관리가 어려울 때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데이터를 분석, 관리하는 기능. 방대한 데이터, 그죠? 2,000개에서 뭐 몇만 개까지 있는 그런 수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관리하기가 힘들 때, 그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요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 있다라고 했죠. 그게 우리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네, 피벗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을 공부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 다시 한번 상기시켰죠, 그죠? 그러면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수업은 차트를 공부할 겁니다. 차트를 학습하기 위해서 학습 목표 오늘은 한 개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번 차트 기능을 이해하고 조건에 따라 차트를 만들 수 있다. 네, 오늘 수업은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차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죠? 이제 직접 이제 시각적인 그 차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그죠?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차트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 교재 15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차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일단 줄을 쭉 그어주시고요. 차트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차트는 수치 데이터를 막대나 선, 도형, 그림 등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막대, 선, 도형, 그림을 이용해서 눈으로 보기에 딱 좋게끔 시각적인 효과를 주게끔 만들어 놓은 게 차트예요.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차트의 구성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씩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중간고사 성적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차트 안에서 중간고사 성적표라고 있는데 그거는 뭐라고요? 차트 제목이라고 합니다. 차트 제목.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약간 핑크색 보여요, 여러분? 핑크색 요 여백 같은 요 핑크색 부분을 우리가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요 부분, 그죠? 핑크색 부분, 연핑크 부분을 차트 영역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죠? 여기 뭐 색깔을 지금처럼 연핑크든 아니면 뭐 블루든 그죠? 하얀색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죠? 그라데이션도 넣을 수 있고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차트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그죠? 요 축을 둘러싸고 있는 그죠? 요 부분 여기 약간 이제 연두색 부분, 노란색 부분, 요 안에 부분 그죠? 요 부분을 우리가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색깔을 이제 다른 색으로 변경을 하거나 무늬를 넣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쪽 이제 가로로 있는 금순이, 은순이, 박철, 이휘태라고 있는 부분이 가로축이라고 합니다. 이쪽을 축. 그 다음에 점수가 0부터 20, 40, 60, 80, 100, 120까지 있는 이 부분을 세로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죠? 거기에 있는 점수라는 것은 세로축의 제목.
아까 금순이, 음순이, 박철, 이희태를 지칭하는 이름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가로축의 제목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래프에 보면요. 그 위에 값이 적혀 있죠. 90, 95, 95, 65 이렇게 값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값이라고도 하지만은 엑셀에서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도 합니다. 데이터 레이블.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색은 국어를 의미하고 주황색은 영어를 의미하고 회색은 수학을 의미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범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차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차트 제목 부분, 차트 영역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림 영역 부분, 각각의 값은 데이터 레이블, 그 다음에 각각 그래프가 나타내는 색을 이제 표시해 주는 건 범례. 그죠? 그리고 가로로 이름이 있는 것은 가로축, 세로로 있는 것은 세로축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더하기 표시 있는 건데 여기에는 차트 요소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축이나 아까 여기 있던 이런 축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같은 거 있죠. 이런 레이블 값을 표시하거나 삭제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이제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럴 때 요 더하기 표시에서 거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스타일 색은 붓으로 색칠을 하면 되고 이제 값이나 이름을 필터링 하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 이제 차트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해서 차트 제목부터 범례까지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위에서 그림을 통해서 구성했는 요소들을 봤기 때문에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차트는 우리가 수치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저 막대나 선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직접 우리가 만들어 보면서 차트는 엑셀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한번 제대로 오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 보시면요. 151쪽에 보면 차트 작성하는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데이터를 입력하고 조건에 따라 차트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만들 때는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그죠?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들은 6가지가 있네요. 조건들 한 번씩 읽어볼게요.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한다.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할 거고요. 차트 제목 부분은 맑은 고딕, 굵게 16포인트, 채우기는 주황으로 테두리로 하시오. 그 다음에 총점의 데이터를 꺾은 선형으로 수정하고 추세선을 추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눈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으로 한다. 그 다음에 영역 서식, 아까 여기 그죠? 바깥 부분을 했는데 영역 서식은 차트 옵션에서 채우기에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사용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차트에는 금순위와 은동이의 데이터만 남긴다. 이렇게 6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켜 볼게요. 엑셀 프로그램 여러분 이제 펼쳤습니다. 우리 일단은 틀은 있긴 한데 일단 데이터를 한번 같이 입력해 볼게요. 이제 짧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같이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A1얘는 이름, 그 다음에 자료, 구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언어, 그 다음에 D는 총점. 데이터를 입력하고 차트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입력해보는 겁니다. 이름은 금순이, 은순이, 동철이, 구철이 이름이 그죠? 귀엽네요. 그죠? 그 다음 자료 구조는 금순이는 79, 그 다음에 은동이 97, 그 다음에 동철이 67, 그 다음에 구철이 80. 프로그램 언어는 80. 점수네요. 그죠, 여러분? 성적이니까 90점, 70점, 60점 맞았고. 그렇게 해서 총점 이제 159점,
이거는 뭐 썸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썸 써서 당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187점, 137점, 140점. 자, 이렇게 데이터를 일단 먼저 입력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제가 옆에 조건을 다시 한번 기입했으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같이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이번 데이터를 가지고 묶은 세로 막대형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드니까 전체 데이터 범위를 설정하고요. 차트는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삽입 메뉴에 있습니다. 예, 삽입 메뉴에 보면 삽입에 들어가면 중간쯤에 차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차트에 추천 차트를 해도 되고 요 다른 목적에 맞는 이제 차트가 있으면 그걸 선택해도 됩니다, 여러분. 추천 차트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추천 차트. 추천 차트 딱 들어가니까 바로 여러분 선택이 되어 있는 하나가 있네요. 묶은 세로 막대형.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확인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묶은 세로 막대형의 그죠 차트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위 조건에 맞는 데이터 그 차트를 변경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묶은 세로 막대형은 했고 차트 제목을 그죠 차트 제목을 바꾸라고 되어 있죠. 그죠 차트 제목은 차트 제목이 아니고요. 책을 보면요 사무 자동과 성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 자동과 성적. 사무자동과 성적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 맞는 글꼴이나 이제 색 이런 걸 채우도록 할게요. 맑은 고딕으로 하라 했고요. 홈 메뉴에 들어가서 맑은 고딕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굵게 여기 상단에 여러분 여기 보이죠? 그죠? 홈에 들어가서 요 글꼴 부분에서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일단.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에 차트 제목 서식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차트 제목과 관련돼서 이렇게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맑은 고딕 굵게 그 다음에 16포인트 선택해 주고요. 채우기는 주황으로 하라 되어 있는데 여기 그죠? 차트 제목 태도 이제 그죠? 배경을 채우라는 거예요. 주황색으로. 그래서 상단에 여기 채우기에 보면 여기 주황색, 표준색 여기 주황색 있네요. 그죠? 주황 되어 있죠?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도 해주라고 되어 있죠. 테두리도 해주면 되는데 테두리는 오른쪽에 차트 제목 서식에 보면 여러분 지금 차트 제목 서식의 테두리에 보면 그냥 자동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진짜 선을 반영을 시키려면 여기 실선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선 체크를 해주고 이제 그죠? 실선으로 해서 검은색 글꼴로 이제 색깔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총점의 데이터를 꺾은 선형으로 수정해라. 그리고 추세선을 추가하라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죠 차트는요. 그죠 네 사람 모두 다 그리고 밑에 이제 범례 부분이 전부 다 보면 그죠 묶은 세로 막대형인데 그 중에 총점 부분이 해당하는 것을 꺾은 선형으로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꺾은 선형인지 위에서 모르지만 범례를 보면 회색이 총점이구나. 그래서 회색 막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각각 친구들의 그죠? 회색 부분이 총점 부분이 선택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에 보면 여러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요. 요 중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래서 요 종류를 변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총점에 해당하는 애를 그죠? 꺾은 선형으로 바꾸래요. 그래서 꺾은 선형 중에서도 그냥 꺾은 선형이니까 얘를 선택해 주고요. 확인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파란색, 주황색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회색 부분 총점은 이렇게 꺾은 선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꺾은 선형에 대해서는 그죠? 추세선도 추가하라 했기 때문에 꺾은 선형 클릭해서요. 오른쪽 마우스에 추세선 추가를 눌러주면요. 역시나 추세선도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면요. 눈금선의 선 스타일, 눈금선의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하라. 여러분 파선이 약간
이제 긴 점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 눈금은요 실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눈금 부분, 눈금선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중간 부분에 어디 클릭하면 양 사이드로 파란색 점이 생길 거예요. 요게 이제 그죠 만들어진 겁니다. 선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 스타일을 선은 너태 파선으로 하라 하니까 오른쪽에 여러분 이제 주 눈금선 서식이 있는데 선은 너태 실선으로 선을 너태 이제 파선으로 하라는 거는 여기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냐면 대시 종류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시 종류에 보면 뭐 실선 그냥 일직선으로 할 건지 점선으로 할 건지 뭐 요렇게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실선 선택하고요. 그죠? 실선을 선택하고요. 대시 종류를 파선 여기 있네요. 그죠? 네 번째 파선. 그죠? 파선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눈금선 색깔 너무 두드러지고 교재에는 약간 그레이다 싶으면 눈금선 색상을 우리는 회색으로 조금 바꿔놓을게요. 안구 그죠? 보호를 위해서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서식을 차트 옵션에 채우기에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우리 차트 구성을 볼 때요. 여기는 차트 제목, 여기 안에 이제 여기 그래프가 있는 그죠? 요 부분은 이제 어디라고 했죠, 여러분? 그림 영역이라 했고요. 그럼 차트 영역은 어디였어요? 여기 바깥 부분, 그죠? 제목 옆에 있는 바깥 부분이 차트 영역이었거든요. 요 부분 클릭해 볼게요. 차트 영역.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요. 이렇게 차트 영역 서식이 이렇게 이제 그죠? 여러분 보입니다. 여기에서 차트 옵션에서 채우기 그 중에서 뭐 하라고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해 주면 돼요. 약간 그죠? 블루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조건이 뭐였냐면요. 우리 지금 차트에는요. 금순위, 은순위, 동철이, 구철이 4명의 친구들이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 문제의 조건은 금순위와 은순위만 남기고는 그죠? 나머지 두 친구는 그죠? 삭제를 하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하는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변경하는 건데 여기 상단 메뉴에 여러분 상단에 차트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디자인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디자인. 네. 여기 디자인에 들어가면 이제 디자인에서는 그죠? 뭐 이제 차트 스타일 같은 것도 변경할 수 있고 행이나 열을 이제 바꾸는 것도 할 수 있고 아까 우리 꺾은 선형을 바꾸는 것처럼 차트 종류 변경도 여기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트를 위치를 이동하는 것도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순위, 은순위, 동철이, 구철이 중에서 두 친구의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했죠.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도 여기 보면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들어가면 그죠? 범례에 들어가는 자료 구조, 프로그램 언어, 총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에 들어가는 금순위, 은순위, 동철이, 구철이가 있는데 이 4명이 다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4명이 다 보여지는 건데 그 중에서 금순위와 은순위를 뺀 동철이와 구철이는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보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금순위, 은순위만 남고 그죠? 요렇게 이제 나머지 두 친구의 데이터는 없어졌습니다. 요렇게 만들고 나면 여러분 교재 151쪽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든 거와 151쪽에 있는 그죠? 내용이 똑같이 만들어졌죠, 여러분? 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차트 형식으로 만드는 거를 이제 엑셀에서 차트 만들기였습니다. 여러분 해보니까 재밌죠, 그죠? 한눈에 쏙쏙 들어오는 시각적 효과가 있는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차트를 마무리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예제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파일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그저 출력해서 같이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함께 풀어보아요. 예제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들 내용인데요. 이제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라. 이 조건들입니다, 여러분. 조건들 한번 훑어볼게요.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 그 다음에 영역 서식은 차트 부분은 그죠? 글꼴,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는 질감, 파랑 박엽지. 그림 영역은 채우기를 흰색으로 해라. 그 다음 제목 서식은 차트 제목은 글꼴이 굴림, 굵게 20포인트. 그리고 채우기는 흰색으로 그리고 테두리를 해라. 서식에서는 거래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 지정하라. 그 다음 레이블도 대신 기공의 거래량 계열값을 표기하고 위치는 출력 형태와 같이 표시한다. 그 다음 눈금선은 파선으로 한다. 축도 출력 형태를 보고 참조한다.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한다. 도형도 타원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출력 형태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따단! 네, 이런 차트를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보면 그죠? 요게 차트 제목 부분이었고요. 여기 파란색 부분은 그죠, 여러분? 어딥니까? 차트 영역 서식이고요. 그죠? 그 다음 요 하얀색 여기 안에 눈금선 뒷부분은 이제 그림 영역 서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가로축, 이쪽은 그죠? 세로축. 그죠? 세로축. 그 다음에 범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 데이터의 값이 있는 것이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했죠. 일단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여기 밑에 부분이 표시가 조금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이따 제가 말해줄 그죠? 회사 이름이 반영될 부분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보다는 회사 이름으로 지정하는 걸로 제가 보여줄 거니까 그거는 절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우리 해결해 봅시다. 네, 이제 다시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엑셀 프로그램 실행하셨죠? 그죠? 12월 업종별 주가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많은 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야 될지 그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여기 보면 이제 출력 형태의 자료를 보면요. 원래 가로축 제목 부분 있죠. 가로축 부분에 1, 2, 3, 4, 5, 6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종목 부분의 회사 이름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데이터는 범례에 있는 요 두 개예요. 고가 단위원과 거래량. 그래서 가로축의 이제 이름과 그 다음에 고가 단위원, 그 다음에 거래량 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다시 엑셀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나서 그죠? 차트는 요 위에 있는 막대 차트를 이용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같이 해봅시다. 필드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를 여기저기 클릭을 할 거기 때문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종목 한일 이화 종목 애들부터 뽑아볼게요. 그 다음에 종목 한일 이화 지능금속 성진 스틸부터 금강손수레까지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 고가 단위원에서도 한일 이화 지능금속 그 다음에 성진 스틸부터 금강손수레까지 선택해주시고요. 그 다음 거래량 또 있었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한일 이화 지능금속 성진 스틸부터 금강손수레까지 선택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그죠? 상단 차트에서 막대 차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막대 차트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이 차트를 여기에서 바로 봐도 되지만 보통은 차트 이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 시트 자체를 차트로만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이동할 때는 오른쪽 마우스에서 차트 이동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이제 위쪽에 보면요. 차트 도구에 보면 이제 차트 이동하는 위치 이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메뉴를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새 시트에다가 그죠? 이제 보통은 뭐 이제 차트 같은 경우는 제 4작업이거든요. 제 4작업을 해가지고 새 시트에다 옮길게.
짜잔. 네. 그러면 차트 예제 문제 아까 여기서 데이터 뽑아낸 부분에서 제4작업이라는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차트가 옮겨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원시원하게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조건들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제가 읽어주면서 할 거니까 따라오세요, 여러분. 일단 먼저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차트 영역 서식을 조건이 있었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은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여기 차트 제목 부분 겉에 그죠? 여기였죠. 그죠? 요 부분인데 요때 차트 영역을 그죠? 글꼴을 굴림 11포인트를 하고 채우기 효과는 이제 파란 박역지 한다. 요런 멘트가 있었어요. 그죠? 요런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요. 홈에 그죠? 우리 이제 글꼴 바꾸는 굴림으로 바꿔주고요. 굴림 전체적인 그죠? 차트 영역의 전체를 변경하는 겁니다. 굴림 그다음에 11포인트 11포인트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에 그죠? 채우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거는 오른쪽 부분에 보면요. 차트 영역을 클릭하면 차트 영역 서식이 잡히는데 여기에 보면 질감을 파랑 박역지로 해라 하니까 여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요거 한번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네,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죠, 여러분? 막 이렇게 이제 나무 모양처럼 있는데 요거를 파랑 박엽지로 바꾸라는 건 어디서 하면 되냐면요. 요 중간쯤에 보면 질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 볼게요. 우리 질감. 네, 여기서 보면 파랑 박엽지가 어떤 거냐? 약간 블루. 그죠? 여기 있네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파랑 박엽지. 얘를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짜잔. 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렇게 하면 차트 영역 서식에 굴림 그죠? 굴림으로 11포인트와 파랑 박엽지까지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요. 요 안쪽에 눈금선 있는 부분 있죠. 요 그림 영역 서식은 채우기를 흰색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림 영역 서식 클릭하면 요 축 부분만 해가지고 그림 영역이 잡히는데 채우기를 흰색 하라. 이것도 오른쪽에 보면 여기 채우기에 하나의 색깔이니까 단색 채우기로 해볼게요. 단색 채우기를 하고 나면 밑에 부분 색깔을요. 지금 주황색으로 잡혔는데 이것을 흰색으로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역 서식 조건은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목 서식 조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일단 제목 서식을 하기 전에 제목을 한번 적어 볼게요. 제목은 뭐였냐면 운수 장비 및 1차 금속 주가 현황이었습니다. 운수 장비 및 1차 금속 주가 현황입니다. 이렇게 네, 입력해 주고요, 여러분. 입력한 후에 이제 차트 제목 서식을 한번 해볼게요. 이 역시 글꼴은요, 굴림으로 하라 했고요. 대신 굵게 하래요, 굵게. 그리고 20포인트. 포인트는 20포인트. 네, 20포인트로 하면 됩니다. 크게 보여줄까? 이렇게. 네, 20포인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서식의 안쪽을 채우기를 흰색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 단색 채우기, 이번에도 단색 채우기를 흰색 선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테두리도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우기 밑에 테두리 여기 보이죠, 여러분? 테두리를 실선으로 하고 대신 이제 색깔은 약간 티가 나게 검은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짜잔, 됐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제목 서식도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거는 조금 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제는 이제 차트 그래프를 변경하는, 아까도 앞에 있었던 것처럼 변경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차트 종류를 변경하는 거. 어떤 게 있었냐면요. 거래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했거든요. 거래량 어떤 거지? 라고 보니까 범내에 보니까 파란색이 거래량이네요. 그죠? 파란색 거래량을 클릭합니다. 파란색 차트를 이제 클릭하면 얘네들만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에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여러분 보이나요? 계열 차트 변경, 그죠? 얘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지금 그죠? 둘 다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래량으로 되어 있는 얘를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점 그죠? 딱딱딱 그여 있는 이 부분이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입니다. 그리고 보조축 지정하라 하니까 오른쪽 보조축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 눌러줍니다, 여러분. 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의 거래량을 그죠? 거래량이라는 거는 꺾은 성형으로 차트 종류를 변경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데이터 레이블 뭔지 알죠? 각각 데이터의 값을 표기하는 건데 요것도 아까와 조금 다른 게 대신 기공의 거래량 계열값을 표시하고 그죠? 위치는 출력 형태에 따라 이제 똑같이 표기하라 했습니다. 대신 기공의 거래량 계열값 대신기공이 이 회사인데요. 그죠? 이쪽에 부분이 있는데 거래량이니까 여러분 아까 꺾은 성형이 바뀌는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그죠? 메인 부분을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하는데 한 번 더 클릭하면요. 그죠? 대신기공의 축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 더하기 표시 있죠? 더하기 표시 아까 조금 전에 구성 요소에서 봤을 텐데 차트 요소를 클릭해 보세요. 요 안에는 축을 이제 삽입하거나 이제 추가하는 거, 제목을 추가하거나 이제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거나 삭제, 각각 법리를 추가 삭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안에 있어요.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기한다 했으니까 얘를 없었으니까 체크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요, 요 위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있잖아, 그죠? 요것도 변경은 요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에 검은색을 클릭하면요. 여기 위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가운데 맞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위쪽을 한번 클릭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위쪽. 그죠? 위쪽으로 바꿔주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그런데 표시 형식에 보면요. 21,975주에 주자가 없어요. 요거 변경해줘야 되는데 주자를 어떻게 빼냐. 이거는 여러분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있죠? 데이터 레이블 표식에 차트 마지막 부분 체크하면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표시 형식 클릭해서 여기 보면 일반 되어 있는 거를 숫자로 바꿔볼게요. 숫자로 바꾸니까 어때요? 21,975만 남고 지워졌습니다. 주는. 이렇게 변경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건이 뭐였냐면 이 눈금선 부분을요.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바꾸라 했거든요. 아까도 우리 해봤죠, 그죠? 이 눈금선 하나를 클릭해주면 오른쪽, 왼쪽의 눈금선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죠? 선은 선인데 실선을 하긴 하는데 그죠? 파선으로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시 종류 여기 보면 그죠? 실선으로 하되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어. 얘를 선택해주면 파선이 되죠, 여러분.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이렇게 변경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들도 이제 출력 형태에 맞춰서 하라 했는데 축도 보면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이제 세로축은 뭐 이제 0 대신 그죠? 이렇게 표시되어서 7천까지 최대 7천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0주에서 25,000주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뭐 바꿀 만한 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내 법내가 여러분 보면요. 출력 형태랑 어떻게 다르냐면 법내가 고가 옆에 단위원이 와야 되는데 지금 한 줄 내려갔잖아요. 이거는 어디에서 하냐면 여기 데이터 선택에서 해주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보세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면 이렇게 거래량과 법내 항목이 거래량과 고가 단위원이 있는데 선택이 잘 돼 있는데 이 거래량을 클릭한 상태에서 편집 들어가 보세요. 편집되어 있는데 이 계열 이름을요. 깜빡깜빡 하는 그대로 거래량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고가 단위원 또 클릭을 해서 편집 들어가면 깜빡깜빡 보이는 그대로 고가 단위원으로 이제 변경해주고 확인해주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까 그죠 여러분 여기서 봤던 것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법내가 맞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더 해볼 게 있나 하는데 지금 여러분 요렇게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여주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잘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요 여러분? 조금 보기가 그죠?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제 이번에는 도형을 여러분 추가를 해야 됩니다. 도형 추가를 해볼게요. 도형은 우리 그죠? 어디에 있었죠? 그죠? 여러분? 삽입에 그죠? 삽입에 가면 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풍선 모양을 골라주면 돼. 말풍선 모양으로 해서 약간 이제 타원형 설명서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말풍선 꼬리를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 노란색 부분을 선택해서 돌려주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채우기를 흰색으로, 도형은 흰색으로 이제 채워주고요. 선은 윤곽선도 검은색으로 이렇게 좀 해주도록 할게요. 윤곽선 두께도 조금 있게끔 이렇게 두께끔 하고 이제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거래량 입력했는데 안 보이죠, 그죠? 이렇게 키우면 돼요. 근데 입력을 했는데 안 보이는 거는 글꼴이 검은색일 수도 있어요. 홈에 가서 지금 글꼴을 검은색으로 하고요. 그죠? 보이죠, 여러분? 검은색으로 하니까 쭉 해서 검은색으로 하고 이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차트 영역할 때 굴림으로 11포인트 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 맞춤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있나 보니까 네,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지는데 어디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선이 없네, 그죠? 축에 그죠? 선 없는 것만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축들 클릭해서요. 축 클릭해서 그죠? 축 클릭해서 그죠? 축에서 이제 선을 실선으로 넣어주면 돼요. 됐죠? 들어갔죠, 그죠? 밑에 이제 가로축에도 이제 실선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세로축도 실선 넣어주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운수장비 및 1차 금속 주가 현황 해서 뭐 따로 그죠? 틀릴 만한 게 없게 제대로 우리가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차트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장 간단한 걸 통해서 이제 진짜 예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더 풀어봤는데 어려울 수는 있지만 몇 번 더 연습해보면 우리가 차트 만들기가 엄청 재밌고 쉽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차트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차트도 완성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수업 정리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수업 정리는 오늘은 우리가 차트를 공부했기 때문에 차트 구성 요소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차트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그죠? 수치 데이터를 선이나 막대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 시각화하기 좋은 걸로 만드는 것을 차트라고 했는데 요 위쪽에 중간고사 성적표 부분은 제목이죠. 그래서 요 부분을 차트 제목. 그 다음에 연핑크 부분은 우리가 차트 영역 서식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금선이 있는 요 부분 바탕은요. 그림 영역 서식이고요. 그 다음에 각 이제 그죠 막대에 보면 값이 다 적혀 있죠. 이거를 우리가 값이라고도 하지만 데이터 레이블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요. 파란색, 주황색, 회색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거를 표시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색깔별로 어떤 걸 표시하는지 나와 있는 게 법례입니다. 지금 보면 파란색은 국어, 주황색은 영어, 회색은 수학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보여주는 게 법례이고요. 그 다음에 금순이, 은순이, 박철, 이휘태처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가로 쪽으로 나와 있는 게 가로축. 여기에 대한 것을 이름이라고 표기했는 게 가로축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0점부터 120점까지 해서 여기가 세로축이고 이거를 점수라고 표기해 놓은 거는 세로축 제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여기 더하기 표시 보이죠?
차트 요소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레이블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범례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제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많은 게 이 차트 요소예요. 그 다음에 스타일 색, 그 다음 값 필터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차트의 구성 요소였습니다. 네, 여러분 앞서서 차트의 구성을 그림으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하나하나 각각의 기능을 글로써 표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기능은요. 차트의 제목을 표시한다 라고 합니다. 차트의 제목을 표시한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차트 제목. 그쵸? 차트의 제목을 부분을 차트 제목 요소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차트 전체를 의미하며 바탕에 색 채우기, 그라데이션, 그림, 배경을 설정할 수 있다. 차트 전체를 의미하며 색깔이나 그림을 넣을 수 있는 이 부분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볼까요? 어디일까요? 차트 전체를 의미하는 이곳은 바로 차트 영역입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으로 그림이나 배경 무늬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포인트는 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차트에서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죠. 이 가로축과 세로축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을 어디라고 하죠? 이 안쪽 부분 영역을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림 영역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능. 네 번째 기능은 가로축과 세로축의 제목을 표시한다. 여기 어떤 요소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의 제목을 표시하는 이 기능은 뭘까요? 하나, 둘, 셋. 축 제목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데이터 계열에 직접 표시되는 값이나 이름을 표시한다죠. 데이터에 그죠? 표시되는 값. 여러분, 우리 차트에서 각각의 이제 막대에 값들이 표기되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죠? 뭐라고요, 여러분? 네,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마지막 기능입니다. 데이터 계열의 무늬 및 색을 나타내는 표시와 데이터 계열의 항목명을 표시한다 라는 기능을 가졌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차트에서 우리가 각각의 막대들이 색깔만 표기되어 있지 이 각각의 색깔의 막대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막대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각각의 색깔의 막대가 어떤 데이터를 표기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 계열의 항목명을 그렇게 표시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뭘까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뭘까요? 마지막입니다. 뭘까요? 네, 맞죠? 이거는 범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앞에서 그림으로써 배웠던 차트의 구성과 각각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는 차트의 구성 요소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차트를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들도 더 추가로 우리 많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실제 수업, 본시 수업 들어가기 직전에 전시 수업할 때 이렇게 다른 모양의 차트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은 3차원 원형 차트인데 이런 모양의 차트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다양한 차트 종류를 알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것도 한번 만들고 본시 수업 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차트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공부하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시간 수업은 짜잔! 스프레드시트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스프레드시트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나중에 취업을 해서 회사에 가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위해서 급여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견적서를 작성하는 것을 엑셀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보기로 한번 봐본다면 왼쪽에 있는 요게 견적서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게 급여 내역서입니다. 여러분 견적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도 인테리어를 만약에 하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 미리 얼마의 비용이 발생할지
발생할지, 그 다음에 얼마나 소요되는 기간이 발생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견적서라고 하고 그 문서를 한번 다음 시간에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여기 견적서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이나 작성 방법들을 한번 꼼꼼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도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죠? 아르바이트를 하면 달달이 우리 뭘 받죠?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급여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이제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내역을 기록하는 문서를 하나 작성을 하는데 그것이 급여 내역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여 내역서를 다음 시간에 여기에는 어떤 구성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급여 받을 때 기본급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기본급에서 뭐 이제 세금을 떼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4대 사회보험이라 해가지고 뭐 건강보험료나 그다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뭐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을 세금을 떼이는 즉 원천징수를 당하고 받는 그런 부분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급여 내역서에 있는 뭐 기본급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당받는 그런 내역들을 하나하나씩 꼼꼼히 다 기재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내역서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시간 동안 수업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마음 단단하게 먹고 만나요,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